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이제 또 저와 함께 하실 텐데 강사 임경하고요. 핵심 이론 시간이에요. 핵심 이론은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 딱 전달이 되죠. 뭔가 좀 중요한 거를 가르치겠다. 눈빛 되게 좋다. 그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될까. 저희가 4주 플랜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사실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저와 함께 안심문제 풀이까지 그렇게 해서 다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물론 좀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본 강의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더 많이 올라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4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모의고사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모의고사 때는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풀어보시고 결국 그 시험지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좌절을 하시겠죠. 내가 과연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바로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그걸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핵심 이론 시간에 좀 약간 워밍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첫 시간은 우리가 민법의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계산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살짝 좀 다뤄드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또 갖고요. 그리고 3월에 그 근로자 재해에 대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문제집은 사실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이 문제집에 있는 답안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시험을 보실 때 실제 풀으셔야 되는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첫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2주차, 3주차, 4주차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제가 화요일까지는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과거에는 그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부터 우리가 그러한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그때는 계산 문제도 사실 거의 다 출제가 되지 않고 약수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계산 문제가 한 1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5년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간단하게 뭐 계산 문제 뭐 어떻게 풀어라 뭐 덩어리로 크게 뭐 30점 그리고 뭐 약수 10점씩 이런 패턴으로 쭉 가다가 최근은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 문제 뭐 30점인데 이 중간중간 관련된 약술 뭐 5점짜리 그리고 약술 뭐 3점짜리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해서 문제를 또 막 내요.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린 그런 자료는 단순하게 그냥 문제 하나를 딱 올려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같이 해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 그대로 다뤄드리되 평이하게 글밥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걸 한 번씩 스스로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5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건 제가 오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 지구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막 지쳐서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지구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셨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시면 이 3개월, 남은 3개월이 채 안 남았죠? 3개월이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7시가 약간 안 돼서 왔거든요. 6시 한 50분 정도에 온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일찍 왔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기 옆에 상담실 비슷하게 이렇게 의자 3개 놔져 있는 그 자리에 저는 7시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물론 시간이 남아서 일찍 오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저기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돕고자 일찍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욕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셔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학원비 내셨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그 학습 게시판에 그 질문 내용들을 이렇게 혹시 확인들을 해보시나요?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질문을 보시고 벌써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수준이 있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들이 나눠져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하는 분이 유해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동차를 노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7월 말일날 시험을 보는 건 동일한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에서 합격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갭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수준이 완전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안심문제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되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막무가내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거랑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그 할당량을 정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핵심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업로드 먼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신다면 답안을 직접 써보시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비록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아니다. 아니면 너무 잘 썼다. 욕심 낸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강의도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엔 일찍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획 세우시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면 오늘 배우신 거는 절대 주말을 넘기지 마시고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또 나은데 저도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1차 그 응시생들 좀 줄은 거 아시죠? 그런데 1차 응시생들이 좀 줄었어요. 저희 자격증이. 그런데 1차 응시생이 줄었다고 해서 2차 합격생이 많아지진 않아요.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00명 안에. 그런 각오로 해두시고요.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반드시 올해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4주차는 그렇게 알차게 보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딱 진입했을 때 덜 좀 좌절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올 한 달에 잘 제대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제가 문제집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문제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만든 그 문제집은 앞부분에 약수를 좀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데 그 약수는요, 여러분들 외우실 수는 없어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실 수는 없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그 굵은 글자로 되어져 있는 그 키워드죠.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시면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좀 암기하시는데 그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좀 굵은 거. 제가 그 5월 말 정도에 약수 30문제 정도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30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출제 확률 있는 약수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2달 동안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30문제만큼은. 그런데 그 30문제 안에 다 뭐 출제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교재에 대한 여기 문제집에 대한 거기에 약수 수록되어 있는 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거의 약술은 거의 그렇게 나왔었어요. 30문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에서도 거의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문제집에 있는 약술 정도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기본에만 제대로 하셨으면 대책은 가락이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대책 과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들이 솔직히 표현이 그런데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락에 나오시는 거는 기본도 못 쓰셨기 때문에 가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뭔가 자꾸 배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락을 면하는 그런 수준의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에만 충실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